안녕하세요 여러분, 눈물의 여왕 13화입니다. 이번 화 초반에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홍만대 씨가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여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그 동영상이 어디에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온 가족이 방에 들어갔고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홍수철은 아주 새로운 흔적을 발견했다. 뭔가가 제거되었습니다. 홍씨 가족은 900억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올라갔다. 여기에 윤은성 어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홍범자 씨는 저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제가 합법적으로 여기 있고 저를 쫓아내고 싶으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백현우는 조만간 해결돼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지만 두고 보자고 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펜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죽기 전 부인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가족들과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금조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돈을 지키려는 삶을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다르게 살라고 조언하고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는 온 가족을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집에 있던 거대한 나무가 지나가자 홍 가족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홍혜인은 마치 죽음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현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 눈물이 가득 고였다. 홍혜인은 태안이 너무 아름다웠고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늘 남편으로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는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으세요. 이때 윤은성과 어머니는 은행으로 달려가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됐다. 윤은성은 어머니가 대통령의 숨겨진 9천억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다. 그러고 보니 이 여성은 영화 초반에 언급된 대통령이 예전에 녹화한 영상을 검색해 본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홍씨 가족들이 오기 전에 먼저 행동해서 돈을 가져간 것이다. 윤은성은 이 엄청난 돈을 소유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은 백현우가 나오자 마주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나눴다. 이때 갑자기 독일에서 전화가 왔다. 이곳의 교수는 금자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달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연락했는지, 사기꾼인지, 치료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등. 하지만 백현우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곧바로 돌아서서 수술하면 확실히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백현우는 다시 두 아버지에게 말할 생각을 했다. 교수는 수술을 하면 홍혜인의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과 장기 기억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비밀로 하고 홍혜인을 독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으려면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백현우는 뒤돌아 홍혜인에게 자신은 구해줄 거라 자신있게 말하며 뜻밖의 행복한 웃음을 자아냈다. 나는 복도로 나가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낀 지 오랜만이라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긴 꿈에서 막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부부는 현관에서 서로를 껴안고 격려한 뒤 다시 침대로 돌아가 껴안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홍혜인은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나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서로를 기념하며 사진을 찍으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행복한 순간을 재발견하고 있었다. 홍혜인은 백현우에게 수술 전까지 차츰차츰 비밀 3가지를 밝혀주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비밀은 핑크 뮤직 플레이어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떨어뜨려 남편이 의아해하는 것도 자기 탓이라고 했지만 백현우는 이미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일부러 믿지 않는 척하는 모습에 홍혜인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는 이 뮤직 플레이어가 우리의 산 증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삶의 긍정적인 것만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현우 선배님이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홍혜인은 윤은성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줬다는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백현우는 그를 미쳤다며 즉각 일축했다. 백현우는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홍혜인이 인생의 운명이었다고 말해 너무 행복했다. 눈물조차? 그녀는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이혼 청원을 철회했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백현우는 남편의 결혼을 방해하게 됐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약속을 어기지 마세요. 백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그녀는 홍신의 별장에서 백현우의 심장 소리를 듣는 느낌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가정부는 9천억을 찾았을 때 수수료율을 달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은성 어머니는 곧바로 600억 원이 담긴 계좌가 적힌 책을 던져 가정부를 경악케 했다. 이에 윤은성 어머니는 곧바로 돈을 정지했다고 칭찬했다. 내가 동의해야만 그 금액을 인출할 수 있었는데
그 여자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수철 아내는 아직 시어머니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단계다. 꾸짖어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한 그녀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집에서는 윤은성과 어머니가 이 회장의 큰아들이 회사 지분 일부를 모아 귀국할 예정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윤은성은 곧바로 누군가에게 유령의사를 세워 거래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는 이미 백현우의 계산 속에 있었다. 알고 보니 윤은성의 밑에서 일하는 비서는 백현우가 임명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백현우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사도우미는 600억 원을 입 앞에 매달고 밥도 못 먹으며 여기저기 놀린 뒤 백현우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두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이 두 여성을 데리고 나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기쁘게 한 다음 여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십시오. 홍범자 씨는 길을 걷다가 이웃을 만났고 그날 저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이모가 회의를 위해 화장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알지만 문제가 많아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웃이 그녀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나서 몇 마디 격려의 말을 해 그녀를 더욱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넨 뒤 떠났지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만나는 줄 알았다. 그날 저녁 홍수철은 부모님에게 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알렸지만 조부모님은 반대했다. 이때 홍예인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백현우가 이전에 임대했던 아파트에 살겠다고도 밝혔다. 리엔의 남편은 홍예인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지만 리엔은 아내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며 즉각 승낙했다. 홍수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 물었다. 가정부는 이제 가족들이 빌라로 다시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돌아왔고 홍예인은 이번 주에 치료를 위해 독일로 날아갈 예정입니다. 윤은성 씨도 이때 내려와 이 말을 들었다. 이후 이 여성에게 홍예인이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시골에서 모녀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어머니가 다가와 맙소사라고 말한 후 딸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엄마와 딸은 금세 서로에 대한 동정심과 이해심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아 격려해주며 홍예인을 마치 친어머니처럼 만들었다. 백현우 부부는 그가 이전에 임대했던 집에 입주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은 한없는 행복을 누리며 부부로 살아가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사도우미는 윤은성 어머니와 통화하며 정보를 입수했다. 백현우의 시부모님과 홍범자 이모만이 별장으로 돌아왔다. 홍수철 부부는 처남의 고향에 머물렀고 백현우 부부는 이전에 임대했던 아파트로 이동했다. 윤은성 어머니는 여기로 오라고 거짓말을 했고 금방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백현우는 회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윤은성을 만났다. 윤은성이 홍예인의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 직설적으로 묻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다며 백현우에게 홍예인을 잘 부탁했다. 백현우는 말투가 좀 부드러운 것 같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가도 되냐고 물었다. 돌아서자마자 윤은성은 수술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해 백현우를 놀라게 했다. 윤은성은 이어 홍예인의 성격 때문에 홍예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그녀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은성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고 하인들은 백현우의 물건을 모두 포장해 보냈다. 홍예인이 복합 쇼핑센터를 걷고 있던 중 갑작스러운 인공눈보라가 몰아쳤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신처럼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여기에 백현우는 홍예인이 자주 언급했던 버스 안의 남자, 홍예인의 첫사랑으로 불리는 남자가 궁금해졌고 그것이 바로 남편이 자주 언급했던 버스 번호였다고 한다.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찍었는데 버스에 탈 때 앉은 자세가 헷갈리더군요.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홍예인은 그 버스를 수없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비록 여행이 몇 시간 이상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전에는 다름 아닌 남편 백현우였다고 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자 홍예인은 떠났고 백현우는 그를 따라 달려가 자기인지 물었다. 두 직원은 대화를 나누던 중 눈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백현우임을 알게 됐다. 그는 홍예인이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백현우의 부모는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홍예인의 수술로 인해 기억상실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철은 그 자리에 서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역시 집에 있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홍예인의 수술 결과에 대해 들었다. 듣고 나서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향했다. 한국 공항에서 윤은성도 표를 사서 두 사람을 따라갈 작정인 듯했다.
화면에는 발견된 시체가 지난 회에서 백현우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던 갈색 깡패라고 보도됐다. 윤은성 쪽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대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 백현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홍혜인은 회사 옥상에서 말한 너구리였다고 답했다. 사실이 아니어서 남편은 4년 동안 속았다고 하더군요. 병원 문에 도착해 막 들어가려던 순간 백현우가 그녀 앞으로 달려와 자신이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말했다. 수술을 하면 기억상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홍혜인을 놀라게 했던 일은 모두 있겠습니다. 백현우는 즉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번이 유일한 기회라고 격려했다. 홍혜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즉각 소리쳤다. 아름다운 꿈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떠나자 백현우는 그를 따라 달려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그냥 살아. 알았지? 제발 살아주세요. 이는 13화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독일로 갔을 때의 이전 장면으로 세션이 다시 돌아간다. 백현우는 떠나기 전 속마음 영상을 녹화했다. 그는 홍혜인이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사실을 말했다. 수술 후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있고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함께 속해 있는 것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고 가능한 한빨리 에피소드 14 업데이트를 구독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